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시장 우리가 어떤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럴 때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분석을 해볼 거고요. 도움이 된다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어요. 이제 벌써 올해도 1년 중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반이 지나가서 6월 28일 이제 상반기 결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상반기는 어떻게 지켜보고 하반기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 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지 좀 볼 텐데요. 상한가인 15종목이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선주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10종목 정도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니켈 관련주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좀 빼고 보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빼고 좀 봐야 한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을 빼고 나면은 또 상한가에는 8종목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떤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가 봤더니 자주 보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좀 이렇게 발전용 연료 전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 퓨얼셀은 또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쌍용차는 자동차 관련주인 거 다들 자동차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TPC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제 4차 산업에서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연료 관련주들 조금은 급등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한가에는 아니지만 넥슨 GT라든지 네오위즈와 같은 종목들, 썬데이토즈와 같은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은 지금 돈이 다시 순환매로 돌고 있구나. 최근에 우선주 이상 급등주 쪽으로 막 돈이 몰려 들어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돈이 다시 순환매, 올바른 테마 장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돈의 성격은 이렇게 우선주, 이상 급등주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단 쌍용차입니다. 쌍용차가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직전으로 친다면 2,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됐을 정도로 거의 2.5배에 가까운 돈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주주가 회사를 살릴 거다, 어떻게 살릴까, 펀더멘탈을 좋아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대주주가 지금 계속 경영 정상화를 할 것이다, 지분을 매각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오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지금 회사를 살렸나 라고 한다면 살리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라고 했을 때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 마힌드라에서 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묻지마 급등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몰리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매수세가 몰렸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이제 하나의 또 문화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테마주 급등주 쫓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즌마다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지금이 또 그런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정도로 이 정도까지 올라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 중에 하나가 쌍용차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3연상 가고 있는데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올라갈 때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물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따라 붙으시지는 마시고 나중에 충분히 빠졌을 때 나중에 N자 반등이나 눌림목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좀 내가 오랫동안 고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쯤 올라오면은 그래도 손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손실 줄어든 거에 만족하고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TPC라는 기업이 급등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PC는 로봇 관련주로 급등을 했는데 원래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이제 3D 프린터 테마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가 오늘은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뭉탱이로 뭐 떼지어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뭐 일단 뭐 스맥이라는 기업과 여러 기업들이 좀 움직였지만 조금 아쉽게도 TPC만 상한가에 들어갔고 재료는 나왔지만 이렇게 이슈몰이가 되면서 좀 테마로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웠다. 그 말은 지금 상승을 했지만 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내일 단기 슈팅 정도 나오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단기로 역시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거는 따라 붙지는 말자. 대신에 이 테마 스마트 팩토리 테마는 충분히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좀 참고하면서 관심은 가지자라는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MBC라는 기업이죠. 뭐 IMBC는 뭐 이름부터 알 수가 있듯이 MBC입니다. 근데 이제 이 MBC라는 기업이 왜 올라왔는가라고 하면 한국형 OTT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OTT라고 하면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넷플릭스에 맞설 만한 어떤 우리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부가 1조 원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콘텐츠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IMBC와 같은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런 기업의 선두주자들이 좀 올라오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오히려 그런 선두주자들은 좀 가만히 있고요. 오히려 IMBC와 같은 평소에는 급등해서 막 잘 보지 못했던 평소에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기업이고 뭐 그렇게 거래가 활발했던 기업도 아니었는데 오늘 이상급등을 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료가 나쁜 것은 아니나 보통이라고 한다면 뭐 SBS 뭐 미디어 홀딩스 이쪽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IMBC 쪽은 오히려 좀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SBS 뭐 미디어 홀딩스 볼까요? 잠시만요. SBS 미디어 홀딩스 이쪽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여기가 훨씬 큰데 큰 종목이 좀 끌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작은 쪽으로 몰렸다라는 거, 그 점이 조금 영 아쉬워 보입니다. 이쪽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고 시가총액 이게 2,7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것이 좀 지속적인 테마가 됐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큰 종목은 무거워서 내려앉아버리고 IMBC와 같이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에도 600억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뭐 썩 달가운 내용은 아니네요. 가벼워서 들어올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테마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추가 상승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단기 슈팅 정도만 나오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내용들 지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은 가져놓고 뭐 일단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것은 좋지만 추가 상승을 한다, 뭐 안 한다 이렇게 보시기는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 정리 잘 하시고 역시나 뭐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사지는 말자라는 전략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주로 예전부터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아이큐어가 이제 치매 패치가 다음 달에 임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일단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품목 허가 신청까지 한다, 연내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역시 치매 관련주 또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급등 막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 치매 관련주, 치매 치료제는 만들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매 패치, 치매 치료제 이야기가 뭐 중소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큐어도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노라 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어요. 노바티스라던가 다케라라든가 화이자라든가 굉장히 내노라 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슈라던가 그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몇백조, 그러니까 100조에서 200조, 막 몇십조 이렇게 해당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치매 치료제를 만들려고 20년 동안 투자를 해봤지만 성과가 없다. 치매 치료제 못 만들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2018년에 봤습니다. 못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지 돈이 시가총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치매 치료제 만든다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그렇게 돈 많은 기업에서 투자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들을 우리나라는 역시 기술력 때문에 잘 됐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게 가능한가? 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제 가치라던가 제대로 된 이슈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급등할 때 역시나 지금 이상급등 장세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고 급등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고 계셨던 분들 고생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장세 오히려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그냥 비싸게 넘기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뭐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생했던 만큼 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고생해라 라고 조금은 양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잘 정리하자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S퓨얼셀이라는 기업도 급등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는 제일 뭐 테마가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테마인데 수소차 테마죠. 이 수소차 테마는 뭐 앞으로도 수소차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수소차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역시 재료, 테마로서만 급등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테마 장세에 발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실 거면 이왕이면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 과열됐던 주가에 흐름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거품이 빠지고 싼 가격에 사서 장기로 가져가는 게 낫지 단기로 급등했을 때 사서 장기로 가져가겠다?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S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올라왔다라는 걸 봤을 때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특히나 S퓨얼셀이 지난 고점 자리를 이미 상한가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퓨얼셀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한 45,000원부터 5만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놓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수소차 테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테마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좀 관심 가지시면서 투자에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그 신규 상장주죠. LET라는 기업인데요.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이지바이오와 같은 경우처럼 LET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에 역시나 좀 달려드는 뭐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하고 싶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상장이 됐지만 그래도 상장될 때 이렇게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상장 이후에 슈팅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원칙이 있거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분석이 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너무 섣불리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원칙은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LET 같은 경우도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신규 상장주 함부로 잡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크라운, 제과 요런 기업들 예전에 이런 기업들 잘못 잡게 되면은 고점에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물리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혜태죠. 크라운 혜태 제과식품 요거 같은 경우도
고점에 잘못 잡게 되면은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것도 상장했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뭐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함부로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는 발을 들여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조언드리고요. IL 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요. 이건 이제 LED라든가 뭐 실리콘 렌즈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도 뭐 자외선 LED 제품 살균력이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뭐 딱히 와닿는 네, 뉴스는 아닌데 요즘엔 정말로 묻지마 급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급변동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온전히 들고 가시는 분들은 좀 적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수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어울릴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는 조언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테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이 매각에서는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해줬어요. 뭐 어찌됐든 지금 두산이 힘들다 보니 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알짜배기 회사들은 좀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짜배기 회사다 라고도 볼 수 있어가지고 당장은 매각하지 않겠다 쪽으로 갔나봐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인가 라고 본다면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나 두산 퓨얼셀 버릴 거야. 가만히 잘 있던 두산 퓨얼셀을 버릴 거야. 응? 근데 안 버릴 거야 했는데 주가는 이미 더 많이 올라가네. 가만히 있던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무리 수소차 테마가 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없던 이슈를 만들어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수소차 테마로만 엮였을 텐데 나 너 버릴 거야 했다가 사람들이 어머 나 버리면 안 되는데 했다가 안 버릴 거야 했다가 또 급등하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내키지 않네요.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은 내키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과열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4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돌발 슈팅일 가능성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급등주들이 이상급등, 좀 묻지마 급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잘못 잡으면 지뢰밭이다. 이거는 잘못 잡으면 정말로 내가 폭탄을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조심조심 매매하시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서는 조심한다 하라는 것은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